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긴장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 어떤 것이 나올까 기다리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1차에서 3차까지 핵실험한 이후에 유엔 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때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하고 중국은 딴 목소리를 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 1월 6일에 4차 핵실험 그리고 2월 7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와 효과에 대해서 정말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양국의 외무장관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을 거치고 있다,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대한 진전이라는 것에 양국 외무장관이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진전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제까지 1월 6일 북한 핵실험 이후에 한국과 미국은 일관되게 이번에는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네. 아주 고강도 강력 제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네.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핵심 제재 부분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것이 벌써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네. 중국 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재량 권한을 가지게 됐고, 네. 또 하나는 한국과 협력해서 사드 배치를 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그래서 이 중국이 네.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서 네. 사드 문제는 좀 유예시키거나 아니면은 배치를 보류하는 이런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협상 과정이 나타나 있진 않지만, 네. 대체적으로 미국은 지금 사드 배치를 급속도로 진행하다가 네네. 사드 배치를 약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네.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있어서는 미국이 원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왕이 외교부장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낸 거, 네. 이것이 이제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이것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지렛대로 작용한 것인지, 네. 그렇다면 완전히 사드 배치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비핵화하고 평화 협상안을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기로 한 것인지, 여러 가지 네. 의문 또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사실 네.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1년 동안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사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아예 미국과 협상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한 달 뒤에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니까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미국과 협상한다, 네. 이렇게 하고 아주 입장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도 애초에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능한 빨리 사드 배치를 하자는 쪽으로 몰고 가다가 네. 중국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일단 탄력성을 보여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부터 도출해 놓고 사드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무부 부장관이 이 중국이 네. 고강도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조치도 있다, 사드 배치가 그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던 거고요. 네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은 왕이 부장과 케리와의 회담을 통해서 네. 사드 문제는 일단 잠정 연기시켜 놓고 네. 일단 안보리 제재에서 중국의
어떤 그 고강도 제재 동의를 얻어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은 네네. 지금 사드 배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죠. 국제 정치가 역시 힘이 가장 센 나라가 제일 그렇죠. 큰 이득을 보는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네네. 사드 배치 여부도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고 단지 한국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내상을 입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엔 제재가 좀 수준이 낮춰지고 사드 배치는 하는 쪽으로 가느냐, 사드 배치를 물리고 유엔의 고강도 제재를 선택할 것인가, 네. 여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향후의 태도 같은 걸 봐서 네, 계속해서 우리가 조율해 나갈 수 있는데 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일단 북한이 뭐 핵 실험을 다시 하거나 미사일 쏘지 않는 이상 새롭게 결의안을 또 내기는 어렵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일단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최고도로 얻어놓고 네, 북한이 향후 대량살상 무기 개발 태도나 그 향후 행보 네, 네, 그리고 뭐 육자회담이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유연하게 해나가는 것이 사드는 뭐 사실 그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네, 협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정도의 어떤 그 합의가 한미중 삼국 간에 대체로 도출되는 게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단지 우리 정부가 조금 비탄력적인 태도를 보여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네, 중국은 아예 간섭하지 말라. 중국에 대해서 좀 중국의 네, 네, 간섭에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한 점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우리도 네, 좋은 관계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요. 사드 배치는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그것도 미국이 결국은 우리가 비용 부담 문제 같은 데 있어서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너무 그 고정된 네. 원칙에만 입각한 정책을 하기보다 좀 탄력성 있는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계속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한쪽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가 대북한용이 아니고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드 배치를 우리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드를 배치해도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고 우리는 꼭 해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네,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깨지겠다. 네, 그런 상황이 초래될 때 중국의 양해를 구해서 한미동맹을 깰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배치하는 거다. 비용도 미국이 부담한다. 이런 네, 식으로 하면 비용도 부담 안 하고 한중 관계도 좀 유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네,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 방어는 중국이 반대하지도 않고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제까지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 지가 수십 년인데 우리 네, 정부가 KAMD를 너무 그 소홀히 하고 그간의 네, 국방비를 이런 데 써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개발 안 하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2020년대 중반에 이제 된대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그 미국의 무기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니까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완성되면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서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네,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반중 동맹 하에 한미 동맹을 반중 동맹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의욕을 해소하고 중국의 불만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가 뭐 1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지정학적 위치가 묘하고 어렵고, 그래서 참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우리 문제가 다뤄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배제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네, 드는데요. 네. 그런 일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면 네, 우리는 주변국들보다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계 네. 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주변국들은 더 센 그렇죠.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라도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유지해서 네, 이 남북 간의 대화가 돼야 주변국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지. 네, 남북 간의 정면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네. 우리보다 더 강한 주변 국가들의 요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있잖아요. 키리졸브 뭐 네, 이런 네, 거. 북한은 최고사령부 성명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내고 있어요. 선제 네, 타격하겠다, 청와대 뭐 까부시겠다, 뭐 어떻게 네. 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의 지금 반응을? 뭐 네, 북한은 그만큼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와서 무력 시위하는 게 아프다는 얘기고요. 네, 두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요번에 하는 한미 훈련 중엔 참수 작전 같은 게 있습니다. 참수 네, 작전이 그야말로 김정은의 목을 따는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맞불 심리전 차원에서 청와대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네,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네, 그러한 작전을 하는 순간 북한은 정말 이 폐허가 될 수 있는 그거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다기보다 심리전 차원에서 고강도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 내면에는 굉장히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보다는 다른 과거에 동의했던 것보다는 대북 제재안 강하게 가는 것에 그 입장 변화는 왜 있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미국에겐 힘이 딸리기 때문에요. 네, 또 미국이란 나라가 그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잘 네, 활용해서 의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네, 통과시켰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 재량권을 줌으로써 행정부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서 마음대로 해라. 네, 그러나 안 하면 추후에 추가 법안을 만들어서 강행 규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 아, 이런 네, 걸 해놓고 네, 행정부는 이제 그런 수단을 다 가졌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한미동맹을 활용해서 사드 배치를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받아놓고 네, 사실상 백지수표죠. 네, 네,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휘두르면서 여차하면 중국의 국익에 엄청난 위해가 간다. 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자칫 자기 동맹국 조그만 동맹국 보호하다가 너무 큰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일단은 그 소나긴 피해 가자. 네, 그래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좀 수위를 상당히 미국이 바란 대로 좀 해놓고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안보리 제재는 네, 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아, 지키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의안만 내놓고 사실은 안 지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안보리 제재 결의하는 수위는 상당히 좀 고강도로 해주면서 네, 사드는 일단 좀 막아보자 이런 네. 전략을 쓴 거예요. 일단 세부 문안 조정에 들어갔다니까 이달 안에 안보리 통과는 유력해 보이죠? 네, 그러나 아직 이제 그 아, 내막에서 사드 문제 가지고 네, 아마 미중 간에는 약간의 줄다리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도 그 주한 중국 대사 소환해서 네, 이제 일침을 줬죠. 그래서 한중 관계도 우리가 말해야 될 부분은 말하고 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약간은 이해는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요. 중국이 우려하는 게 단지 레이더만이 아니라 네, 네, 그간에 그 반미 동맹이 되는 거를 자제해왔던 한국, 네, 그 한미 동맹이 반미 동맹이 되는 걸 자제해왔고 중일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편을 들기도 했던 네, 한국의 어떤 그 중재자적 외교력, 네, 입장에서 완전히 한미일 삼국 동맹, 반중 동맹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기도 해서 네, 네, 한중 관계도 잘 가져갔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네, 냉정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8시 16분 30초입니다.